네, 안녕하세요. GLSK 세미나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구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Systematic Review of Biologically Informed Deep Learning Models for Cancer라는 제목으로 BMC 바이오인포매틱스의 2023년에 출판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 다음 네 가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이다 보니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는 1, 2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편에서 3, 4 주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오늘날 현재 생물학 분야에서 딥러닝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는 되게 다양한데 특히 이 논문에서는 온콜로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온콜로지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딥러닝 모델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단순히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구조의 모형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모델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연구들의 주제는 캔서의 서브타입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캔서 내에서의 환자들의 예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거나 환자들이 약물을 처방받았을 때 해당 약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프리시전 또는 퍼스널라이즈드 된 메디슨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캔서나 또는 뭐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 그림에서 먼저 주목하실 부분은 이런 바이오마커, AI 기반의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런 약물 타겟을 발굴하기 위한 시간을 상당히 짧게 줄일 수 있다라는 점과 이런 타겟 디스커버리 시간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특정 약물의 이 CDS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정확도가 높아짐으로써 이렇게 판매 허가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이전 연구와 클리니컬 임상 과정 대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알파폴드라는 이런 구글에서 내놓은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는 이 프로틴 시퀀스, 프로틴 서열을 가지고서 이 프로틴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이 과정이 기존 연구 대비 상당히 정확하고 많은 이런 프로틴 스트럭처 예측 분야에서의 그 성공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이 캔서 분야에서 이 특히 프리시전 메디슨에 대해서 이 AI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AI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캔서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런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리스크 스크리닝, 뭐 트리트먼트 리스폰스 프레딕션 앤 프로그노시스 이밸루에이션과 같이 환자가 직접적으로 임상 상태에서 어떤 약물을 처방할지 또는 이분의 예후가 어떨지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직접적으로 메디컬 이미징 기반의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AI 개발을 통해서 캔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그 캔서 분야에서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을 AI 기반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트랜스페런시와 익스플레이너빌리티입니다. 트랜스페런시와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캔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AI를 기반으로 해서 뭐 치료나 처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biologically informed 모델과 explainable AI 그리고 biological interpretability에 대한 이런 정의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Interpretation of AI 모델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 그림은 기존의 이 검정색 라인이 기존의 이 AI 모델들이 또는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에서의 이런 피처 스페이스와 해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AI 분야의 이런 피처 스페이스가 늘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이 파랑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 이 expert level knowledge와 데이터베이스 knowledge를 이런 도메인 knowledge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메인 knowledge를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interpretability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기반으로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는 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또는 모델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AI의 해석 가능성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interpretability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캔서 리서치 도메인 내에서 이 interpretability라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biological interpretability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이 도메인 논리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익스퍼트 관점에서의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가 관점에서의 지식이나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지식을 어떤 식으로 모델 구조에 합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들 내에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여주는 방식이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까 앞에서 explainability나 interpretability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을 했는데요. 이 둘의 차이와 그다음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용어를 사용할지를 정의하고 있는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explainability는 이제 interpretability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explainability는 interpretability의 결과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이제 컨셉추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프리터블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피처들이 인터프리터블한 도메인으로부터 얻어지는 피처들을 저희는 이제 explainability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interpretability는 저희 사람 전문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스테이트먼트를 interpretabil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들이 모여 있는 콜렉션이 explainability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explainability를 머신러닝 모델 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atients with mutation X and high expression of gene Y tend to have a better response to drug 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환자분에게 이런 abstract된 스테이트먼트로 제공을 할 수 있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환자가 어떤 뮤테이션 X를 가지고 있고 진 Y에서 유전자 발현이 높을 때 이 사람이 이 약물 G에 대해서 더 잘 반응하는 그룹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explainability인데 반면 이 explainability에 비해서 이 explainability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mutation X는 특정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영향을 주고
이 패스웨이는 이 드럭지의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high expression of gene Y가 또 어떤 특정 디지즈의 서브타입, 드럭지의 센시티브한 서브타입에 알려진 마커다라는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explainability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해당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런 해석은 각각의 컴포넌트, 저희 전문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석의 인터프리터빌리티에 가깝고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모아서 결국은 이 모델이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explainability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xplainable AI에서 지금 주요한 토픽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이 Verification and Explainability Methods, Inference of Complex Networks, Graph Causal Models and Counterfactual 이라는 세 가지 주제이고 이 논문에서 지금 저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Biocentric Interpretability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커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바이오센트릭 인터프리터빌리티, 이 저자들이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인터프리터빌리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런 치료나 또는 약물 처방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직관적으로 보이는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덜한 반면에 이런 의료 현장이나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이 AI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이런 AI 모델의 투명성 또는 설명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올로지컬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 생물학적인 패스웨이 또는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모델에 포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뭐 시그널링 패스웨이 간의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뭐 시그널링 카이네이즈 뭐 셀 서페이스 리셉터 같은 것들의 이 관계를 저희는 생물학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기존에 알려진 지식들을 모델에 합침으로써 결국 이 모델에서 나오는 이 웨이트 또는 뭐 어텐션 웨이트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실제로 해석으로 이어지고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로 이어지고 이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 환자분들에게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바이올로지컬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이 AI 영역에서 이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부분은 뱅크 앤 페라리오라는 분들이 연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서로 다른 디멘전의 이 인터프리터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피스테믹이라는 관점이 있고, 에피스테믹 디멘전, 프라그마틱 디멘전, 에티컬 디멘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멘전 같은 경우는 이 지식과 이해의 관점이고, 이 프라그마틱 관점에서는 이 AI의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뭐 실제 실용적인 관점 또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지는 것이고, 에티컬한 관점에서는 이 모럴리티 또는 뭐 소셜탈 이펙트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디멘전은 에피스테믹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디멘전 내에서 저희가 이 바이올로지컬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에피스테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에피스테믹 디멘전에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팩터나 아니면 유전자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모델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이런 이해하고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 디멘전에서의 이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저희가 이 AI 모델이 단순히 분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AI 도구를, AI 모델들을 어, 타당한 이런 과학적인 구조로 정의할 수 있을지,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뭐 특정 유전자가 과발현되고 있는지, 뭐 두 그룹 간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있는지, 두 그룹 간의 뭐 유전자 변이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다면 AI 모델 상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스태티스티컬한 분석 방법론들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정의하고 이 에피스테믹 레벨에서 이 지식과 이해 수준에서 새롭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또는 새롭게 스태티스티컬 시그니피컨스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센트릭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해서 세 가지 키 아스펙트를 주요 요소를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키텍처 센트릭 인터프리터빌리티, 두 번째는 아웃풋 센트릭 인터프리터빌리티, 마지막이 포스트 이밸루에이션 of biological plausibility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저희가 이 바이오센트릭 인터프리터빌리티 아까 말한 그런 지식 수준에서 생물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또 네 가지 컴포넌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Data Modality라고 해서 멀티오믹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The Schema Level Representation of the Model이라고 해서 모델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고 인테그레이션 of 도메인 knowledge 해서 기존에 있는 뭐 전문가 수준의 지식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지식들이 어떤 식으로 합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 explainability method라고 해서 기존에 뭐 많이 개발되어 있는 이런 포스트 explainability 메소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까지가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와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포함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key aspect 관점에서 architecture centric interpretability, output centric interpretability, post hoc evaluation of biological plausibility라고 이렇게 세 가지 aspect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컴포넌트 네 가지가 Integration of Different Data Modality, Integration of Domain Knowledge, 그 다음 Post Explainability Method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스키마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 모델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 스키마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키 애스펙트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Architecture Centric Interpretability라는 거는 이런 디자인 업 트랜스파렌트 모델과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방식으로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인 업 트랜스파렌트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 유전자부터 패스웨이,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레벨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파시켜 나가는 이런 모델인데 이 모델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유전자들 간의 상호작용 이 패스웨이로 어떻게 묶이는지 이런 패스웨이들이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로 어떻게 또 상호작용하는지를 모델 구조상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모델들을 디자인 오브 트랜스파런트 모델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가 설명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물학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전자들 간의 관계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어텐션을 서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델이 직접 학습을 하면서 유전자들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런 어텐션을 주는 방식으로 모델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위치한 그림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연구에서 구글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림이고 이 안에서 이제 attention weight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저희가 똑같이 유전자들 간의 인터랙션들을 설명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Output Centric Interpretability이고요. Output Centric Interpretability를 크게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돕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Feature Importance 관점이고, Feature Importance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특정한 피처를 뭐 제거 또는 값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모델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들이 갑자기 빠졌을 때 모델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건 이제 그 피처들이 중요한 모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피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평가하는 메소드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바이올로지컬리 인포임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딥리프트라는 메소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프로치는 로컬 인터프리터블 모델이라는 로컬 인터프리터블 모델 아그노스틱 익스플레네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줄여서 라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라임 같은 경우는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수준으로 이제 모델링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델들은 복잡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perturbed 인스턴스를 만든 후에 더 적은 피처들을 가지고서 심플한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심플한 모델은 더욱더 저희가 해석하기 쉬운 구조가 되므로 이런 식의 그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들을 찾아내고 그런 걸로 심플한 모델을 디자인해서 저희가 뭐 많이 활용하는 뭐 리니어 모델 같은 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리니어 모델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실제 뭐각 피처와 그다음에 최종 아웃컴 간의 관계를 조금 더 해석 가능한 형태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 라임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시 다루어야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모델을 더욱 쉽고 해석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서 특정 피처나 뭐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 라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Post-hoc Evaluation of Biological Plausibility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저희가 AI 모델에서 나오는 뭐 중간 단계 결과물,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키텍처 센트릭 구조와 합쳐서 같이 이용을 하는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패스웨이 레벨에서 나오는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클러스터링 분석이나 뭐 서바이벌 분석 같은 걸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한 패스웨이 픽처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캔서 내에서의 서브 타입을 잘 정의할 수 있는지 또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환자의 예후를 잘 예측할 수 있는지 같은 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가적 지식과 비교해서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발견한 결과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등의 이런 포스트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컴포넌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컴포넌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 멀티오믹스 데이터로 가장 많이 잘 알려진 게 이 더 캔서 지놈 아틀라스여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오믹스 개념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전자 DNA 레벨부터 트랜스크립톰 레벨, 뭐 RNA 레벨이죠. RNA 레벨, 그 다음에 프로틴 레벨까지 저희 몸 안에서의 실제 유전자가 그 생명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정보가 뮤테이션 정보부터 mRNA, 메틸레이션, 뭐, 그 다음에 유전자 내에서의 이 카피 넘버, 뭐, 딜리션,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러한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델에서 결합하는지가 또 중요한 이런 AI 모델에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연구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각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합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 스키마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입력 단계에서부터 출력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2디멘저널 또는 뭐 3디멘저널 데이터로 리쉐이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알려진 바이올로지컬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그래프 구조로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전처리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논문에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각화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온 건데 데이터 플로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학 구조를 이런 식의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게 인코더 모델로 들어가고 디코더 모델로 들어가고 이 각각의 인코더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디코더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잘 표현해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하는 컴포넌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레이어 유전자 레벨에서부터 이 멀티오믹스가 이런 식으로 합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유전자들로 합쳐진 멀티오믹스 데이터는 패스웨이 레벨,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웃컴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메인 지식을 어떤 식으로 합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저희가 모델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도메인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에서부터 얻어지는 도메인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퍼블리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정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 Integration of Domain Knowledge에서 평가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네, 그다음 Post-hoc Explainability는 네, 그 뉴런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웨이티드 커넥션에 대한 라지 스페이스를 반영한 레이턴트 피처를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스웨이 레벨로 요약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실제로 그 서바이벌 분석에 활용되거나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링 분석에 활용됐을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같은 방식으로 이 포스트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 릴레이션을 모사하고 있는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 인포메이션의 플로우를 백트래킹하는 방식도 지금 이런 포스트 익스플레이너빌리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텍소노미 세 가지인데 이
input data preprocessing, architecture definition, 그다음 post comparison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 그림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이 프리프로세싱 부분, 아키텍처 부분, 포스트웍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체 세 가지 키 애스펙트,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 관점에서 이 전체 바이올로지컬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시스테마틱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리, 알키, 그 다음에 포스트 훅에 대해서 이 텍소노미를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은 이 멀티오믹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 인풋 데이터로부터 모델에 들어가게끔 하는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키 같은 경우는 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메인 정보를 이 아키텍처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옥 레벨에서는 이 기존에 알려진 도메인 지식을 이 포스트옥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합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논의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논문 리뷰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 뒷부분 오늘 언급하지 못한 3, 4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